네, 안녕하세요. 배서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베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카오븐, 유명하죠? 그 에카오븐에서도 가장 최상위 버전, 밀레니얼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외관상 터치 패널과 조그 다이얼 버튼이 달려있는 아이가 이제 밀레니얼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조작 방법과 작동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박테루브라고 똑같아요. 에카오븐 같은 경우도 물리적으로 끌 수 있는 버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시간 표시가 돼서 흐릿하게 된 상태가 꺼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켜기 위해서는 화면을 이렇게 두 번 터치하시면 켜집니다. 그러니까 박테루브는 한 번만 터치해도 켜지지만 에카오븐은 두 번 터치를 하셔야 켜져요. 지금 보이시는 요 상태가 가장 초기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에카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에카 조리법에서 어떤 레시피 북 같은 아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간소 고급, 요리책, 멀티레벨 이렇게 되어 있고, 옆으로 넘기면 기능이 더 있어요. 부속품, 냉각, 설정, 기술 서비스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소는 말 그대로 수동 모드예요. 내가 그때 원하는 거를 값을 넣어서 쓰는 수동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급은 자동 모드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저장을 했다가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요리책은 내가 저장한 거 말고도 에카에서 이미 제공해주는 레시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장한 레시피와 에카에서 저장한 그 기본 레시피를 둘 다 불러올 때, 말 그대로 책처럼 레시피 북을 보는 것처럼 불러올 때 쓰는 기능이고요. 멀티레벨이라고 하는 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멀티레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슷한 온도의 어떤 서로 각기 다른 제품을 베이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5분 동안 구워야 되는 장비가 있고 10분 동안 구워야 되는 장비가 있다라고 치면, 멀티레벨 기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먼저 5분 동안 굽는 베이킹을 끝나고 나서 또 10분 동안 되는 베이킹을 하게 되면 전체 베이킹 타임이 15분이 걸려요. 근데 이 멀티레벨은 뭐냐면 비슷한 온도로 구워지는 아이를 같이 넣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택시를 치면 합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분 동안 구워야 되는 아이와 5분 동안 구워야 되는 아이를 같이 넣고 같이 동작을 시켜요. 그러면 쭉 베이킹이 되다가 5분 동안 구워야 되는 아이는 빼내고 다시 닫아서 누르면 남은 5분 동안 10분 동안 구워야 되는 아이가 맞아 구워져서 나오는, 그게 멀티레벨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온도로 구워지는 아이인데 베이킹 되는 타임이 다를 때 이 멀티레벨을 써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면 부속품이라고 있어요. 부속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이 밀레니얼 에카 컨벡션 오븐은 콤비 스티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 세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추가로 달 수 있는데, 그런 추가로 달린 액세서리를 활용할 때 쓰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세척하고 폴리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폴리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치킨용 용구 키트라고 해서 뭔가 베이킹 말고 다른 거를 할 때, 구이라든지 육류 구이 같은 걸 할 때 쓰시는 거라 넘어가시고, 세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친환경, 일반, 고강도, 행군, 로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부속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컨벡션 전용 오븐 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벡션 전용 오븐 세제가 있으면 내가 이거를 힘들여서 세척을 하지 않아도 식기 세척기처럼 버튼만 누르면 안에서 세척이 돼요. 챔버가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 클린이 되는 기능이에요. 대신에 L1이라고 되어 있는 친환경은 뭐냐면 세제를 쓰지 않아요. 물로만 청소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일반은 뭐냐면 세제는 적게 쓰고 물은 많이 쓰고, 그냥 가장 일반 모드예요. 고강도는 뭐냐면 많이 찌들었어요. 세제를 좀 많이 쓸 때, 그러면 세제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헹굼은 말 그대로 모든 세척이 끝나고 나면 헹궈줘야 되잖아요.
비누 거품을 한 다음에 헹궈주듯이 헹굼을 놓게 되면 물을 많이 써서 안에를 깨끗하게 헹굼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로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오븐 전용 세제를 밑에다가 놓고 흔히 말통이라고 하죠. 어떤 그런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는 아이를 놓고 호스로 쭉 연결을 해놓으면 펌프로 빨아당기는 건데, 처음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떤 그런 세제나 린스가 다 빨려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에어, 공기층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빨아당길 때 로드 기능을 쓰면 쭉 빨아당기다가 이제 세제나 린스가 빈 여백 없이, 에어 없이 딱 찰 때, 채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동작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재미삼아 누르시면 안 돼요. 차단기를 내렸다 올려도 무조건 정해진 시간만큼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미삼아서 누르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하실 때 쓰셔야 되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는 세척 모드 눌렀는데 작동 주기 불능이라고 해서 안 돼요. 제 거 고장난 건가요? 물어보시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박테로본 설명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뜨거울 때 세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얘가 뜨거울 때 세제를 쓰면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75도 이상일 때, 외부 베이킹 챔버 온도가 75도 이상일 때는 강제로 청소 모드를 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에가 뜨거워서 지금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완전히 식으셨을 때 세척을 돌리시면 되세요. 에러가 떴을 땐 에러 메시지라는 체킹하시면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부속품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고요. 냉각 재밌죠? 컨벡션은 열을 내리는 장비인데 냉각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설정이나 기술 서비스는 사용자분이 하신다기보다는 저희 같은 테크니션 사람들이 쓰는 거라서 그거는 이번 설명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소를 수동 모드라고 했는데, 간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소를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베이킹 타임, 설정 온도, 습도, 팬 스피드, 이렇게 4가지 항목이 뜹니다. 컨벡션 오븐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풍을 불어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베이킹을 해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데코 오븐처럼 뭐 윗불 아랫불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의 챔버니까요. 자, 베이킹 타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1시간이고요. 이렇게 하면 1시간 1분이 되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굳이 시간을 주지 않고 이 옆에 누워있는 팔자를 누르면 진하게 표시가 되죠. 인피니티라고 합니다. 무한대로 돌아가게 하게끔.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이런 데다가 땡타이머 같은 거나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무한대로 해놓고 사용을 아마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무한대로 해놓지 않으면 에러가 나요. 제가 한번 없애볼게요. 시간 정지라고 되어 있죠. 아무런 시간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분하고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무한대로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던지 하시면 되고, 조그 다이얼로도 가능하세요. 만약에 지금처럼 제 손에 뭐가 묻어서 터치가 잘 안 될 때는 조그 다이얼로 푸시한 다음에 원하시는 값을 설정하시면 돼요. 우리 고급 승용 자동차에 보면 커맨드 컨트롤 같은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습도, 습을 몇 프로 유지할 거냐. 근데 컨벡션 오븐인데 습도 유지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에카의 밀레니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컨벡션 오븐이긴 하지만 콤비 스티머 성격을 살짝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찌면서 굽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스팀이라고 하면 열을 내주는 가운데 내가 어떤 버튼을 눌러서 강제적으로 스팀을 분사하고 끝나는 거지만, 이 습 유지라고 하는 기능은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베이킹이 되는 내내 이 챔버 안에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한 30% 정도라고 주면 크로아상 같은 제품을 구울 때 가장 적합하고요. 만약에 50%, 60%를 주면 완전히 젖어요. 그래서 찌면서 굽는 요리에 적합한 거겠죠. 우선은 요거는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는 오프나 영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게 바람 세기예요. 바람 세기인데 1단부터 5단까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국산 컨벡션 오븐이나
대만산 컨벡션 오븐을 쓰시면서 가장 불편하셨던 게 뭐냐면 이 바람 세기 조절이 안 되니까 온도는 금방 올라가는데 이런 작은 아이들이 막 날아다녀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람 세기를 조정을 해서 정말 작은 뭐 홈런볼 같은 사이즈의 베이비 슈 같은 거를 굽는다. 그러면 1단으로 놓고 천천히 바람을 불어주면 날아다니지 않겠죠. 바람 세기를 조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바람 세기를 조정하고 나면 뭐가 있냐면 선풍기가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해서 선풍기가 원이 이어져 있고요. 얘는 선이 끊어져 있어요. 이걸 뭘 뜻하냐면 이 좌측에 있는 게 일반 스탠다드예요. 기본 모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람을 불어주는 모드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간헐적 모드라고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이 되면 멈춰요. 멈추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주고, 그래서 천천히 온도를 도달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간헐적 모드, 요거는 기본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시간 설정과 온도 설정, 그 다음에 습도 설정, 팬 스피드, 그 다음에 팬을 어떻게 돌릴 건지, 스탠다드 모드인지 간헐적 모드인지 선택이 다 끝났으면 체킹을 하시면 돼요. 체킹을 하시면 내가 설정한 대로 해서 이렇게 쭉 레시피가 뜹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컨벡션이 동작을 하는 중에는 무조건 내부에 램프에 조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온도를 170도까지 올릴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따로 알람을 울리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이게 현재 온도고 시간은 무한대고요. 170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170도가 도달할 때까지 계속 돌아요. 계속 도는데 지금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얘가 계속 돌다가 잠깐 멈출 거예요. 멈추고 어떻게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저희가 이제 리버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팬이 한쪽 방향으로만 돌다 보면 아무래도 색 편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색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좀 돌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시작을 하던 간에 계속 이 멈췄다 섰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아이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물방울 모양의 손가락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뭐 어떤 김이 나는 모양의 손가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베이킹 챔버 내에 습을 안 주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중간에 주고 싶어요. 그럴 땐 이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멈췄죠? 그죠? 이렇게 돌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는 모습 보이실 수 있죠? 이게 이제 리버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챔버 내의 습은 0%로 저장을 했지만 내가 데코오븐에서 스팀을 주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습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손가락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면서 이 안에 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뿌얘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금방 뿌얘지죠? 그래 놓고 내가 이걸 다시 누르면 지금 내가 눌러놓은 요 기간 동안 깜빡깜빡 하는 동안만 습이 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습을 강제로 빼면서 드라이 시키면서 건조시키면서 베이킹을 하고 싶다. 강제로 습을 뺄 때는 이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에 습이 꽉 차서 이렇게 막 물줄기가 보이고 뿌얘지는데 제가 지금 이 건조 모드를 돌려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건조 모드를 돌리면 열이 발생하면서 뒤쪽으로 습을 빼주거든요. 여기가 시야가 다시 환하게 보여요. 그게 드라이 모드예요. 자, 그리고 동작 중에 지금 제가 팬 스피드를 3단으로 해놨는데 온도를 내가 빠르게 올리고 싶을 때는 팬 스피드가 높아야 빨리 올라가고요. 내가 만약에 같은 온도로 하더라도 이 팬 스피드가 낮으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요.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팬 스피드를 5단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소리가 좀 더 강력해지죠? 뭔가 확실히 팬이 빨리 돌아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지금 드라이 모드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뿌였던 이 화면이
선명해졌죠. 습을 빼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온도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현재 134도, 135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컨벡션은 온도가 정말 빨리 올라가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데 내가 이걸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요. 눌러서 더 높은 온도. 자,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건조가 다 됐으면 눌러서 꺼주면 되죠. 지금 또 리버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동이 멈췄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볼 거예요. 이게 리버스 기능.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수동으로 스팀을 쏘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깜빡깜빡 활성화가 되고 다시 누르시면 정지가 되고요. 이 옆에 있는 버튼은 건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하는 동안 일정 습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셔서 아이콘을 누르셔서 퍼센테이지를 원하시는 퍼센테이지를 찾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시는 거고. 자, 지금 온도가 한 200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냉각이라는 냉각이라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챔버 온도가 좀 높아져야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해서 200도에 근접해서 온도가 지금 거진다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그 설명드리려고 했던 냉각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온도가 이제 다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베이킹을 정지를 하겠습니다. 베이킹을 정지를 하면 이 안에는 엄청 뜨겁겠죠. 지금 190도가 넘는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예요. 그래서 냉각 기능은 언제 쓰시냐면 이렇게 뜨겁게 쓰고 있다가 조금 더 낮은 온도의 베이킹을 하려고 하면 문을 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아무리 뭐 컨벡션이 데크보다 빨리 떨어진다고 하지만 시간상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온도를 좀 빨리 떨어뜨려 주는 기능인데, 홈키를 누르시고 오른쪽 가셔서 냉각을 누르면 지금 현재 온도가 표시가 돼요.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냉각은 문을 열어야만 동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팬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열기를 빼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팬 스피드로 내부에 있는 열을 빠르게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불과 1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온도가 50도 이상이 떨어졌어요. 잠깐만 열어놓으면 100도 이하로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고온으로 레시피를 하다가 다시 저온 레시피를 하실 때 쓰시는 기능이라서 냉각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문을 열어야만 동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동 모드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가 스텝이 있는 고급 모드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되게 쉬워요. 고급을 누르시면 아까하고 비슷한데 어디가 다르냐면 단계 1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아까 수동 모드에서는 이 단계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게 단계라는 게 뭐냐면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내가 원하는 단계를 주면 그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내가 2분 동안 180도의 온도로 습 유지는 한 20% 정도로 하고 팬 스피드는 4단으로 하겠다. 2분 동안 구성이 되는 레시피예요. 2분 동안 180도로 습 20%의 팬 스피드는 4단으로 되는 건데,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옆에 보이시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2단계로 넘어와요. 2단계에서 또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는 3분 동안 170도에 습은 안 주고 팬 스피드는 뭐 3단을 주겠다. 그리고 또 추가 단계를 하려면 또 플러스 버튼.
그래서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다 되면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레시피가 다 뜨죠. 이거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2분 동안 180도에 습 20%의 팬스피드 4단으로 갔다가 다시 3분 동안은 170도로 가고 또 2분 동안은 다시 또 180도로 가는 어떠한 이러한 스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저장하고 싶다. 저장하고 싶을 땐 즐겨찾기 별 모양 있죠. 눌러주시면 별 모양을 눌러주시면 기재란 하고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에카는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 장비라서 전 세계의 어들이 많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거를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나왔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내가 저장한 이 아이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달고나라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달고나 입력을 해주고 체킹. 그러면 이 달고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빵이라면 빵에다 체킹을 하시고 디저트라면 디저트에 체킹을 하시면 되겠죠. 빵에다 체킹을 하시고 확인. 저장이 됐어요. 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홈키를 누르시면 달고나 해가지고 뜨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보급을 누르시고 임의로 설정을 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죠? 시간을 주시고 2단계 또 시간을 주셔서 빠르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달고나가 아니라 가제라고. 네, 얘는 디저트예요. 디저트에다 체킹을 하고 확인. 홈키를 눌러서 봤더니 우리가 마치 mp3에는 음악 리스트를 불러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달고나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밀어내고 달고나를 선택하면 돼요. 눌러볼까요? 레시피가 나오죠. 또 가제 나오죠.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입력한 레시피가 아니라 에카에서 제공해주는 레시피를 보고 싶다 할 땐 유리책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셰프 조리법이 아니라 에카 조리법을 누르시는 거죠. 에카 조리법을 누르면 파스타, 국류, 적색육, 백색육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많이 나와요. 맙스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유럽식 빵이다. 에카에서 어떻게 레시피를 저장해놓은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3분 동안 190도에 60%의 5단계의 팬 스피드를 줬다가 2단계에서는 11분 동안 85도에 10%, 팬 스피드는 4단, 또 마지막 3단계의 내용들. 그러니까 에카에서 이 밀레니얼 오븐에 가장 최적화된 레시피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인이 만드시는 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하셨다가 수정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요리책에 들어가셔서 셰프 조리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네모난 화살표가 있거든요. 네모난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 휴지통 있죠. 체크하시고 휴지통. 삭제되는지 볼까요? 삭제가 됐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불러오고 저장하는 건 지금처럼. 그래서 보급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요리책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레시피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이 데코오븐처럼 마찬가지로 뜨거운 상태에서 차가운 행주 같은 거 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조그 다이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시다가 이렇게 치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를 좀 해주시고, 도어를 열고 매달리시면 안 돼요. 매달리시면 아무래도 도어 자체 무게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주방에 오지 않게끔, 데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컨벡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매달려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 청소는 되게 간단하세요. 청소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날개들이 다 빠져요. 용접이 되는 게 다 빠지기 때문에 빼서 이렇게 둥글게 많이
챔버가 이렇게 각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하신 다음에 끼시면 돼요. 우리가 샤시 창틀 일으키듯이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빠집니다. 이쪽 안쪽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는 어떻게 청소하나요?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자꾸 빼시면 이렇게 책자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이쪽에 브라켓이 달려있거든요. 열고 이 안쪽을 닦아주신 다음에 다시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이 닫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 AS 기사가 가기 전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이 되어 있어요. 이게 혹여라도 돌아가게 되면 문이 안 닫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몽키 스패너라고 그러죠. 몽키 스패너로 막 뚫어주시되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시면 들어가집니다. 에카오브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